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선거가 목전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1호 선거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화 관람 중 어퍼컷을 날렸다고도 하는데요. 누굴까요? 목 찔린 정치인 두고 장난하면 되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발언 기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자제해왔던 수위 높은 발언들 나왔습니다. 대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이준석 후보 앞자리에 안철수 의원이 식판을 내려놨습니다.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안 의원, 이 후보를 향해 애정 어린 눈빛입니다. 태극기를 두른 캡틴 손흥민이 끝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개인사 등의 논란 속에 끝내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만나볼 소식은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0 청년들에게 탄핵 반대하는 그런 주장했던 청년들의 용기를 주고자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요구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과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사과를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사과였다고 들려지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3년 내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었던 의혹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협치가 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저희 국민의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반성하는 자세 그리고 보수가 쇄신하는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도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의 형태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수순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순에 원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얄팍한 선거용 쇼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3년 동안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만 계속 옹호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제가 특검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번번이 그것을 갖다 거부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서 김건희 씨가 일정한 몫을 했다고 한다면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15일 정도를 앞두고 저런 말씀을 하시니 이건 진정한 사과라고 하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고육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신뢰할 수 없다.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민주당은 이 판단하고 시점에 있습니다.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과하는지에 대해서 사과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를 내시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화를 내시니 저는 사과하겠습니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과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과하고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순인데 그냥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잘하셨어요 라고 그걸 다 수용을 해야 되는지
저는 국민적 입장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김건희 여사는 2021년 대선 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기는 했거든요. 뭐 당연히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영부인 활동을 하는 건 맞는데 네.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조를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그 내조에 맞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세간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부의제도가 누구야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실권자야 아니면 김건희 씨가 실제 실권자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만큼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조작 문제, 공천 개입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소위 비대위원장이 사과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3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국민의힘이 그것을 용인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게 된 데는 어제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을 한 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유한솔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팬미팅을 방불케 한 현장, 박수치고 환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어퍼컷을 선보였다는 보도까지 있었죠. 저희가 궁금해서 이 영화 한번 찾아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영화 정보 페이지입니다. 관람객 평점 10점. 숫자와 통계 거짓말하지 않는다. 전 국민 필수 시청 영화다.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지 일단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다른 거보다 이제는 소위 컴퓨터나 이런 것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렇게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죠.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고 영화 속에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두 분 유명한 분들이죠. 예전에 소비자 고발, 먹거리 엑스파일을 제작했던 그 이영돈 PD 맞고요. 연일 광장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계 씨. 이 두 사람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앉아서 영화를 보던 이 사람 때문에 어제 하루 화제와 논란이었습니다. 재판을 빼면 첫 공식 행보가 바로 이 영화를 보기 위한 극장 나들이었습니다. 사실 본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공범 의혹을 받는 군 장성들이 이렇게 별을 떼고 속속 구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같은 행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죠. 재판 전으로 비상계엄 사과 의향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이 끝나고 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좋았어요. 영화에 대한 촌평이었는데요. 여러분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우선 이 별점 기워두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후 재판을 제외한 첫 공식 행보가 이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 관람이었던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 같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에 얼굴을 비치면 국민의힘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저는 선거 이후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힘, 지지층에 대한 장악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선 이후에도 파면당한 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라는 고리를 통해서 20, 30대 청년층 또 핵심 지지층들에 대한 영향력들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로 미국에서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이 네. 과거에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선거 동력들을 확보하는 방식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성적을 얻건 말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그리고 더 과감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그 시점을 놓친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최대 선거운동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1호 선거원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하면서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고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제 왜 저 영화를 보러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것은 공식 행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 있어서 고마움을 느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한기 씨가 제작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어제가 개봉일이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봉일 행사에 잠시 참석을 한 것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 있어서 당에 서운한 점들을 어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주말에 자진 탈당의 형태를 띠기는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그 이전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에 대한 권유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촉을 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형태는 자진 탈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반대로 봤을 때는 저희 당과 완전히 절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운함을 어제 행사에 나타나는 것으로써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본인의 서운함을 좀 표현하는 차원에서도 네. 이번 영화 관람을 좀 공식적으로 보여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 당에서 어쨌든 지금 절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네, 때문에 선긋기를 그것에 하고 대해서는 있으니까.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감정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여기에 한마디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긴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인가 아니면 또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다. 두 후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 본인이 어떻게 당선이 됐죠? 0.73%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신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건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된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당선된 거 부정선거라고 말씀하시는 기준과 증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친구도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친구요? 자기 친구를 선관위에 사무총장으로 갖다 앉으신 분이신 거 아니에요? 선관위에 앉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정선거 막으라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관위에 간 사무총장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 아니면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친구 말도 안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정선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진리인 거죠.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3년 동안 통치를 했을 것인가, 국정을 운영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고 또 내란을 통해서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면 이제라도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에 자기의 정치적인 장악력을 위해서 또 부정선거를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 김근식
그 위원장 말대로 빨리 좀 재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구속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 영화를 봤지만 본인은 매번 사전 투표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좀 자멸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부정선거 의혹에 사전 투표를 안 하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가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실상 김문수 후보는 경선 단위에서도 공약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경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 당의 후보로서 된 다음에는 그것이 저희 공약집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8명 중에 한 명이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봤을 때는 그래도 본인을 좀 지지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절연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제 영화를 보러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맞고 저희가 네.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쨌든 지금은 탈당을 했지만 그래도 당의 원로로서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까지는 지금 딱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시작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선거 사전 투표는- 의혹 다시 이제 일주일 전에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니죠.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보러 갔던 것이고 네. 저희 당의 입장 같은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3일 다 나와서 투표를 하라. 그렇죠. 저희는 당연히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생각은 조금 좀 다른 느낌도 있어요. 영화도 보시고 바깥 활동도 자주 하시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이랑 또 엇박자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저 단어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맥락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저 영화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